마진 스크리닝입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장 핵심 짚어주세요. 네, 오늘장 핵심 키워드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시장은 금리와 경제 지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하고 내일 또 발표되는 미국의 CPI, PPI에 관심이 또 올라가고 있고요. 또 한국이 세계 국제지수에 편입되면서 국제 금리와 관련되어 있는 변동성 이런 부분들이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 11월에 편입이 되는데요. 그래도 국제금리 하락 이슈, 그다음에 수요가 증가되는 이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치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럼 큰 그림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B컷 단행되고 이제는 정말 금리 인하기다라면서 환호를 했고 또 관련된 종목군도 우리가 많이 봤는데 당장에는 동결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하고 속도 조절도 좀 나올 거라고 하니 분위기가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오늘장 전체적인 스크리닝까지 같이 덧붙여 주시죠. 네, 미국 시장은 일단은 좀 약간 안도감의 랠리가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 좀 하락하는 모습에서 물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좀 안정이 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 좀 반영이 되었던 부분이 다시 또 해소가 되는 느낌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로는 당연히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단기에 급등했던 부분들을 돌려 세우면서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안정세를 찾기 위한 변동성 구간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보시면 삼성전자 추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하이닉스 강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섹터주들도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엔캠의 상승세는 좀 눈에 띄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TCC 스틸도 강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강세입니다. 지금 비만 당뇨 sek터 쪽도 강세죠. 대봉 LS 펩트로 또 추가 급등하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인벤티지 랩도 강세에 같이 연동하고 있는 모습이고 대봉 LS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지난 화요일에 말도 안 되게 빠졌어서 삼성당 제약도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스코텍, 바마리서치, 유한양행도 급등세 보여주면서 제약바이오 섹터의 강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인도 IPO 관련해서 기대감 다시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기아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인도에서 이제 현대차의 강세와 IPO에서 어느 정도 좀 수혜가 예상되는 금호 타이어도 지금 반등이 좀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타이어 업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전반적으로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 바닥에서 좀 반등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외의 시장 흐름 본다라면 오늘 또 시장의 핵심이 보시면 그 고려 아연이 이제 추가적으로 공개 매수 가격 안 올린다고 그러니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 풍산도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상대적으로 다시 또 M&A 이슈가 불거진 티웨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상당히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티웨이 홀딩스 상한가에 들어가 있고요. 티웨이 항공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대명 소노도 급등한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항공주들도 같이 좀 연동하면서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도 좀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최근 심심치 않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고려아연의 현재 상황을 보면은 티웨이도 뭔가 좀 가다가 말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또 한동안이라도 단기 트레이딩이라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켠으로 하고 계실 텐데요. 어떤 투자 판단을 내려주시겠어요? 그러게요. 시장이 지금 방향성을 뭐 제대로 못 잡고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이슈에 상당히 뭐 이렇게 반응도가 큽니다. 저도 고려에 처음에 그 이슈가 나왔을 때 따라서 살 걸 뭐 이런 후회, 뭐 영풍정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런 후회를 했었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티웨이 홀딩스도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제 티웨이도 마찬가지가 되고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대명 소노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또 예림당 이런 쪽들이 다 이제 대주주로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쪽도 표 차이가 그쵸 표 차이가 3%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도 지분 경쟁으로 만들어질 가능성, 지금 공개 매수를 선언했기 때문에 일단은 지분 경쟁이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된다라면 관련주들의 변동성은 분명히 좀 커질 수 있겠고요. 만약에 직접적으로 티웨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조금 못 산다라면은 뭐 항공업종 내에서 좀 항상 M&A 이슈가 불거질 수 있는 다른 뭐 저가 항공사들에 대한 관심도 좀 올라갈 수 있겠는데요. 궁극적으로 시장이 크게 방향성을 잡아주지 못하고 수급 쏠림 현상이 뭐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런 테마주라든지 뉴스 이슈의 반응도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어제 그저께죠. 삼천당도 지난 뉴스를 다시 내보냈는데도 그게 상당히 강하게 반응이 나오면서 급락하고 있는 것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큽니다. 방산주도 보시면은 급등했다 급락했다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또 중국 관련주들도 급등했다 급락했다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고 뭔가 확신을 갖고 움직이기보다는 테마 성향 내지는 이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응도가 좀 많이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뭐 TA 관련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뭐 공격적인 그런 부분들보다는 약간 좀 빈틈을 노리는 트레이딩성 전략 아니면 비슷한 스타일의 다른 종목의 좀 대체제를 찾는 시장의 흐름 이런 부분이 좀 예상되는데요. 오히려 좀 전공법적으로 시장을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어떻게 하나요? 오늘도 신저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이 정말 지속적으로 팔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네, 지금 저도 제 친구들만 만나도 삼성전자 어떻게 해야 돼? 뭐 어저께도 저 아는 지인 만나는데 삼성전자 바닥 아니야?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강할 때는 하이닉스만 봐라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지금 하이닉스한테 메모리 부분이 좀 밀리고 있는 양상. TSMC는 지금 실적도 좋게 계속 치고 나가고 있는 상태여서 파운드리도 좀 불편해지는 시장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뭐 위기론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태죠. 일단 삼성전자도 뭔가 혁신이 필요합니다. 뭔가 확실한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뭔가 대책 내지는 뭐 큰 M&A 뭐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뭔가 지금 뭐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장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사과도 했을 만큼 불편한데요. 뭐 사실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 높았다 보니까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분이 더 실망감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는 항상 그렇죠. 실적만으로는 논리적으로 주가를 말할 수가 없는 기업입니다. 결국은 시장의 수급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그다음에 환율, 그다음에 수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의 여러 가지 대외 변수라든지 외국인들의 수급이 삼성전자한테 불편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사라지는 시점을 삼성전자의 포인트, 매수 포인트로 한번 잡아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소부장 섹터는 좀 괜찮습니다. 소부장들의 흐름에 조금 더 주목을 해주시는 게 맞겠다 말씀드리겠고 중국에서도 계속 반도체 쪽은 이제 저가형들 계속 이제 치고 올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좀 약간 위기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진의 뭔가가 좀 필요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들의 매도가 사라지는 시점이 가장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도 진짜 기술적으로는 조금 말씀을 드려본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 58,000원 정도의 좀 지지선이 있고요. 만약에 좀 더 빠져서 만약에 56,000원대 좀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서는 진짜 한 번쯤은 좀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6만 원 아래권의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거는 확실하고 58,000원대 지지력 보이고 다시 6만 원대 올라선다라면은 외국인 수급의 이슈를 조금 더 볼 필요는 있겠지만 일단 주가 자체는 좀 바닥에 조금 놓여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못 가니까 지수도 못 가지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로의 쏠림 현상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나고 그다음에 테마주 양상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다른 종목들이 못 가는 시점에 삼성전자가 부각될 수 있는 점, 그다음에 또 외국인들 수급이 돌아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조금 타이트하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요. 당분간은 삼성전자가 좀 확실한 바닥을 좀 만들어내는 시점을 좀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는 5만 전자 때는 삼성전자 믿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다라면은 이제 슬슬 분할 매수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미증시는 그렇게 가는데 결국에는 코스닥이 지금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장 대응 전략 간략하게만 좀 정리해 주시면요. 네, 아침에 갭상승하고 지금 갭매금 선물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또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주에 금통위도 있고 PPI, CPI 미국도 발표도 있습니다. 역시 주말까지 변동성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강한 종목들은 금리라든지 대외 변수에 좀 영향을 덜 받는 종목들, 그다음에 이슈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지금 비만 쪽들 좀 세고요. 제약바이오 섹터주들 셉니다. 이 안에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들 계속 좀 노려보시는 전략 좀 필요하겠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국 관련해서 뭐 이따가 장 열려봐야 알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아침에 조금 흔들거릴 때 중국 관련주도 좀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화장품 쪽 코스맥스 같은 경우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챙겨서 보시고 하여튼 중국 관련주들 그러니까 부양책에 대한 실망으로 좀 하락하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부양책은 계속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본다라면은 최악에서 급등했다가 지금 조정받은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순환 관심도 지금은 필요하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